네, 생방송 수도권 매거진 나우, 이번 순서는 생활건강 나우 함께합니다. 이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회사나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요즘에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소용이 없다면 전문의를 찾아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어깨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신진협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컴퓨터 사용도 많고 운전하시는 분들, 이 워낙 어깨 통증을 그냥 만성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어깨 통증 환자,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예전에는 오십견이라는 말처럼 어깨 통증이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했지만 네. 최근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스포츠 손상,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연령층까지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어깨 관련 질환도 많이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것들로 많이 오시는지요? 네, 어깨 관절 질환을 크게 나누면 네. 일단 회전근개 손상에 의한 것과 어깨 관절 불안정성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불안정성은 흔히 석관성 탈골로 불리는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다방향 불안정성, 슬랩 병변 등이 있고 네. 주로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석회화 근염, 오십견 등이 있으며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전근개 질환이 50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한다고 주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 최근에는 40대뿐만 아니라 30대, 20대까지도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어깨 관련 질환 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처음 얘기하시는 그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주요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십견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네. 어깨가 아프면 나도 오십견이 아닌가 하는 말씀은 해보셨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제가 혹시 오십견이 아닐까요?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께 그럼 오십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네. 대부분은 정확한 의미를 알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깨가 아프니까 그냥 주변에서 오십견 아니냐? 그렇죠. 그럼 나도 오십견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 오십견이 과연 무엇인가 네. 말씀을 드리면은 오십견은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 경직 이런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쉽게 설명하면은 어깨가 굳어서 움직임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단순히 어깨가 통증과 경직이 동반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병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가 아프면은 복통이 있다고 하는데 복통이 병명이 아니고 복통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따로 있죠. 그죠? 그렇죠. 단순 소화불량부터 위염, 위궤양, 심지어는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처럼 오십견도 어깨가 아프고 굳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네. 이런 상태를 유발하는 질환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저희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 오십견은 그냥 단순한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고맘때는 다 그렇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좀 심각함이 있어야 통증이 있어야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일단 오십견 초기에는 관절 운동 범위가 거의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특정 동작에서만 아프고 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은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움직일 때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가만히 네. 있을 때 통증뿐만이 아니고 이제 잘 때 예, 야간통을 유발하면서 수면 장애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일단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깨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정밀 검사는 먼저 이제 초음파가 있는데 초음파도 힘줄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동반 손상을 좀 알기는 어렵고 관절 운동 범위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힘줄의 상태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MRI를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제가 오십견을 좀 복통에다 비유를 했는데 복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내시경을 한번 해보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내시경을 해서 원인 질환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깨도 MRI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MRI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화 근염 같은 명확한 진단명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네. 그 원인 질환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되고 MRI 상에서도 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예.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흔히 말하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어깨도 뭐 허리 디스크도 그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깨도 이거 아프다. 병원에 간다, 수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공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50견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일단 50견은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비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통증의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네.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은 두 번째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증가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고 관절 운동 범위도 거의 회복이 되고 통증도 없어지면은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및 어깨 주변의 근육을 보강하는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정밀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 같은 수술이 필요한 병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최근의 수술은 이제 많이 절개를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먼저 마취하에 도수 조작을 시도해서 관절 운동 범위 회복 후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낭 절개술, 활액막 절개술을 시행하게 되고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에 다른 병변이 보이게 되면은 이에 대한 치료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 50견 외에 또 흔히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만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회전근개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네네.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요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에서 시작을 해서 요 상완골의 머리 부분에 부착하는 4개의 근육, 힘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위쪽에 극상근, 뒤쪽에 극하근, 소원형근 4개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네네. 어깨, 팔을 들고 돌리는 역할을 하거나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어떤 것이 생기는 건죠? 이런 파열이 생기는 건 왜 생긴 겁니까? 회전근개 파열은 기본적으로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퇴행성 변화는 이제 단순히 나이가 드는 노화 현상뿐만이 아니고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서 사용을 하는 반복적인 자극이나 손상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외상이나 스포츠 손상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파열이 됐다는 건 그 봉합이 좀 필요하다는 뜻일 텐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파열이 있다고 모든 경우에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이제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로 나누게 되는데 완전 파열은 말 그대로 이제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부분 파열은 파열의 정도, 위치, 모양 등에 따라서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분 파열도 힘줄의 두께의 50% 이상이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만 50% 이하로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봉합을 하기보다는 변연 절제술이라 그래서 포함된 부분, 이제 파열된 부분을 좀 정리하고 파열이 진행되지 않게 만드는,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이 주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체외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재활 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체외 충격파나 주사 치료 같은 거를 시행을 해서 통증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을 좀 튼튼하게 만든 후에 재활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수술이 필요한 파열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 수술은 큰 절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마취도 전신 마취 없이 이제 부분 마취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대부분은 요 견봉이라고 하는 뼈 아래쪽으로 이제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좀 길어나서 힘줄에 눌려서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이제 힘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요 골극이라고 하는 견봉의 아래쪽 골극을 깎아내는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해서 이제 힘줄이 안 눌리게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회전근개 봉합술은 뭐 아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엑스레이상 보이지도 않고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저절로 분해가 되는 아주 작은 봉합 나사못을 사용을 해서 예.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깨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어떤 병으로 가기 전에 보통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또 추석 때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럴 때 집에서 좀 이런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맨손으로 먼저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후에 수근이나 뭐 봉, 고무줄 같은 기구들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좀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근육을 좀 풀어주고 근력 운동을 하는 예.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평소에도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평소에 꾸준히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이제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은 어깨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평소에 좀 작은 생활 습관으로 어깨 통증을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깨 관련 질환에서도 예방 수칙이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진협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